안녕하십니까, 박코치입니다. 오늘은 박진우의 야구노로 11편. 네. 저번 주 10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윕 포메이션 컨텐츠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포지션별 역할. 그래서 이제 투수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포지션별 역할 컨텐츠도 이제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스윕 포메이션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함께 이제 연동시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해시태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인한 멘탈. 그쵸, 투수들은 이제 항상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서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네, 체력. 네, 투수는 이제 한 경기에 이제 투발 투수의 경우는 100개, 그리고 이제 중간 격투 투수의 경우는 한 이닝에 집중적으로 전력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구 능력. 아무래도 공을 가장 잘 던져야지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순위는 투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투구 능력은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볼 스피드. 공의 스피드가 있어야 타자들이 투수의 공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구력. 아무리 공이 빠른 투수라고 해도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타자는 볼넷으로 출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실점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팀의 분위기 또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구력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강한 멘탈과 체력. 그렇죠. 이제 강한 멘탈과 체력 가지고 있으면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기 관리 능력,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자가 말로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지 투수만의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 루틴들이 이 네 가지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투수의 수비 범위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수비 범위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범위는 투수가 이제 타고 갔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3루 쪽으로 보내기 또는 이제 기습번트를 댔을 때 투수는 잡고 1루 쪽으로 송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타구도 마찬가지겠죠. 투수는 이제 PFP, 이제 설명드린 수비 포메이션의 PFP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타구를 대처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1루 베이스 커버는 이제 1루 쪽으로 번트 또는 이제 타구가 갔을 때 베이스 커버를 가는 건데 이제 번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루 쪽 번트를 내서 1루수가 베이스를 버리고 타구를 잡으러 왔을 때 투수는 베이스 커버를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렇게 송구를 통해 타자주를 아웃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1루 베이스 커버 이제 타구가 갔을 때 이렇게 타구가 1루 쪽 타구가 갔을 때 1루수가 물론 가까울 때는 베이스를 직접 밟으면 되지만 이제 멀리 갔을 때는 아무래도 베이스를 밟으러 왔을 때 타자주를 아웃시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투수가 1루 베이스 쪽으로 커버를 들어오는데 이렇게 송구를 해서 타자주를 아웃시킵니다. 이제 1루 베이스에 투수가 커버를 들어왔을 때 투수는 베이스를 밟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주자 방향으로 빠져서 안 됩니다. 충돌해서 부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공을 놓쳐서 안타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 베이스를 밟고 왼쪽으로 빠져줘야 합니다. 네, 이제 이번엔 3루 베이스 커버. 이렇게 3루 쪽으로 번트를 댔을 때 3루수가 베이스를 버리고 타구를 잡으러 오게 되면은 투수는 3루 베이스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왜냐면 3루주자가 물론 3루주자를 아웃시키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3루주자가 홈으로 뛰었을 때 이제 3루 송구를 통해 런아웃 플레이 등등 다양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3루 베이스는 지켜줘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루 베이스 타고 왔을 때 이렇게 이제 타자가 타구를 쳤는데 3루 베이스가 좀 먼 방향으로 타구가 형성됐을 때 투수가 베이스를 들어갑니다. 이것도 또한 번트 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3루 주자의 진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루수가 또는 1루로 던지는 척을 하면서 3루 송구를 해서 3루 주자가 보폭을 더 많이 나갔을 때 아웃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항상 베이스는 비워두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투수는 3루 쪽 먼 타고 나왔을 때 3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3루 백업 플레이입니다. 네, 이제 3루 백업 플레이는 이제 베이스 커버와 다르게 이제 3루 뒤쪽으로 이제 백업을 가는 걸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좌중간을 가르는 이제 장타가 나왔을 때 1루 주자는 이제 3루 쪽으로 진루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플레이는 이런 식으로 좌익수가 공을 잡고 3루 쪽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수가 이 라인과 맞춰서 3루 뒤쪽으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방향이 아니라 뭐 응용을 조금 더 해본다면, 예를 들어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센터 쪽으로 나와서 그런 공을 중견수가 갖고 이루수 이런 방향으로 라인이 형성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투수가 이 라인과 맞게 백업을 쳐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투수가 3루 쪽으로 이제 커버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럴 때 공이 빠지게 되면 3루로 간 주자가 홈까지도 진루해서 득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루 뒤로 백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홈베이스 커버입니다. 홈베이스 커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투수가 던진 공이 홈 뒤로 빠졌을 때, 와일드 피치죠. 와일드 피치가 됐을 때 포수는 공을 주우러 가는데 3루자는 홈으로 쇄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투수는 홈으로 백업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홈에서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홈 백업 플레이, 타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자가 공을 쳐서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왔을 때는 2루자는 당연히 홈으로 쇄도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중견수가 공을 잡고 1루수가 저번 이제 포메이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중계 플레이 라인을 잡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중견수는 홈으로 송구를 하는데, 여기서 투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홈 뒤로 이렇게 백업을 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백업을 오는 이유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안타를 쳤을 때는 타자 주자는 이렇게 1루 쪽으로 러닝을 해서 오버런을 나와서 2루로 갈지 안 갈지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뒤로 공이 만일 빠졌다고 했을 때 뒤에 수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타자 주자는 2루뿐만 아니라 3루까지도 이제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에러 이후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수는 홈 뒤로 백업을 가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투수의 포메이션과 역할, 이건 이제 수미 포메이션 컨텐츠와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투수의 포지션에 입각해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지 것들을 살펴봤고요. 투수는 이제 항상 투구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운드에서 공을 잘 던져야 경기를 이기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업 플레이란 이제 공이 빠졌을 때, 이제 에러가 나왔을 때 그에 대처를 해서 제2의 트레일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커버는 이제 빈 베이스를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1루와 3루를 찾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죠. 이제 어디로 커버를 갈지, 어디로 백업을 가야 될지는 이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들은 Q&A 또는 이제 DM 댓글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